빠르게 체중 감량 후 일반식으로 들어가서 요요가 올까 고민되죠?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꾸준히 매일 하루에 한 번 최소 6개월간 체중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요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다이어트 TV 4주 10% 감량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감량에 성공하신 후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또 이 식생활 개선,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신 분들이 갖는 고민인데요. 내용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오늘은 계속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라 식단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체중이 늘었는데 4주 뒤에도 식단이 바뀌면 체중이 늘어나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계속 식단을 지키면서 먹지는 못하는데 말이죠.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로 식단 관리를 하는 건 나쁜 거고 운동으로 살 빼는 것이 좋은 거라고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원 관리를 해보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식단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체중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를 하다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식사량이 늘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확 느는데요.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면 21일 차에 치팅데이를 갖게 하고요. 치팅데이 하고 나면 체중이 확 뛰죠. 그 후에 체중을 빨리 빼는 습관을 길러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본인이 실제로 요요 예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령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체중하고 살하고는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일단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끝나고 또는 치팅데이 바로 다음날 체중이 적게는 뭐 1kg, 많으면 2, 3kg까지도 체중을 재면 느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살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량이 늘어서 체내에 음식물량이 늘거나 아니면 세포 내 수분이 증가함으로써 인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그날 먹은 음식으로 해서 몇백 g의 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가면 살이 뭐 5kg, 10kg 찔 수는 있겠죠. 일반 치팅데이 이후에 빠르게 빼고 증가정 체중으로 빠르게 회복하신다면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살이 갑자기 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체중이 다시 안 찌기 위해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최소 6개월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체중을 재서 감량 체중에서 1kg 이상 또는 본인이 설정한 체중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게끔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박사님들이나 TV에서는 다이어트 기간 중에 체중을 자주 재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2번 체중을 재라 그러죠.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 대비, 활동량 대비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나 체크하기 위해서 체중을 측정하는데요. 이거를 매일 일지에 기록하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에는 화장실, 변비, 소화 상태, 그 다음에 생리 주기, 호르몬 변화, 수면, 휴식, 수분 섭취량, 식사 시간, 음식의 종류에 따른 또는 활동량, 하루 활동량 대비 체중 변화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고요. 이 기록들은 쌓여서 개인적인 평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체중 변화를 예전에는 제가 드렸지만 지금은 이 체중 그래프를 직접 작성하시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그래프를 분석해서 본인이 체중이 감량이 잘 되는 패턴,
또는 증가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한 달치를 쭉 하다 보면 첫 주차 디톡스 단계에서는 많은 감량이 일어나고요. 2주차 이후가 지나면 체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는 빠지는 날이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체중이 잘 빠지는 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쭉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여기 20, 19, 18일 날 차에 체중이 떨어지고 19일 날 체중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렇게 체중이 올라간 날, 요 날이 왜 올라갔는지를 찾고 요런 패턴을 피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19일 날 체중이 확 뛰었으니까 19일 날 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18일 날 일지를 가서 보시면 이날 수면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소화 상태가 문제였는지 또는 음식 종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을 넘어갔거나 치팅데이 다음날 이왕이면은 굶는 건 제가 권해드리진 않죠. 그러면 잘 빠지는 식사 습관이나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첫 주차는 식단이 같으니까 이 중에 식단을 해도 되고 또는 그건 양이 너무 적다. 그럼 2주차 이때 야채라든가 모든 걸 섭취했지만 체중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식단을 찾아서 그 패턴을 해주시면 감량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지라든가 본인이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평가를 꾸준히 해 나가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감량 단계에서는 살이 빠진다는 거는 기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내가 활동량 대비 식사량이든 먹는 양에 대해서 많았거나 해서 빠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항상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체중이 빠지고 있는 상태는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 전 상태, 내가 한 달이든 3개월, 6개월 동안 유지됐던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안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현재 뺀 체중을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은 유지해줘야 몸이 그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그 후에는 폭식을 하거나 굶어도 체중이 증가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매일 다이어트 식단을 하실 수가 없지만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두 번 체중을 측정하면서 증가했을 때 본인이 디톡스 기간 또는 감량 기간에 가장 체중이 잘 빠졌던 식단을 함으로써 체중을 떨어뜨리면 체중이 증가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증가하거나 감량되는 체중은 실제로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수분이 증가하거나 수분이 빠져내거나 또는 식사량, 음식이 많아져서 장내, 뭐 소장이든 대장 위에 있는 음식물 양이 많이 늘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틀, 3일, 일주일 계속 연속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목표 체중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내가 증가해서 표준 체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본인이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제일 편하고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가장 감량 효과가 좋았던 식단.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디톡스 개념의 야채나 아니면 뭐 과일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실시해서 꾸준히 체중 관리를 해주신다면 빠르게 감량 후에 요요가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